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자생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없으세요? 나는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도 다녀야 돼.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싶어. 그런데 애기도 봐야 돼. 육아도 해야 돼. 애가 전적으로 완전한 독립체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생업도 해야 되고 나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라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생업일 회사에 9 to 6라고 정해져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잠을 줄이셔야 되세요.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여러분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정말 24시간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모두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제가 건강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계속 하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투자하거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책을 읽어줄 시간이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전적으로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고민하다가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찾았던 거예요. 처음에 저도 한 6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이거를 결심하고 나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에서 5시 반까지는 제 운동에 투자를 했고요. 아이들은 7시 반, 7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작년 저희 아이가 1학년 때는 6시 반쯤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저녁에 일찍 재웠어요. 9시나 9시 반 되면은 자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와 책을 보고 얘기를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시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진짜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사랑도 나눠주고 싶었고 운동도 하고 싶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녁에는 퇴근이 불규칙하잖아요. 어떤 날은 뭐 저녁에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되는 수도 있고, 딱 6시 돼서 칼퇴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오게 되면 사실은 되게 많이 지쳐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지치고 이동하면서도 왔다 갔다 체력적으로 한계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짜증도 내게 되고 힘들다는 표현도 하게 되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죠. 나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집중을 해줄까? 전혀 주변에 방해 없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 고민을, 아침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운동을 한 지는 지금 거의 한 3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요. 새벽 운동 길지 않아요. 하루에 홈집 30분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확 달라요. 그걸 하고 땀을 좀 흘리고 나면 하루가 굉장히 상쾌하고 맑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보통 분들은 퇴근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지만 저는 퇴근하고 운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랑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었고, 애들을 데리고 헬스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홈집을 해보자 라고 해서 홈집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홈집을 앞에 유튜브를 틀어놓고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불과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30분이 저의 하루의 활기를 결정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녁에 운동을 하고 싶고 저녁에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 저녁에 시간은 확보하는 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힘드시니까 여러분들도 새벽에 한번 운동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정말 다이어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시간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옷을 입고 식탁에 딱 세팅을 해놔요. 아침 먹을 샐러드라든지 빵이라든지 토스트라든지 이런 걸 세팅을 해놓고, 그 옆에 항상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어주고 싶은 책들,
그런 책들을 이렇게 놔두면 아이들이 뽑기를 해요. 어느 것을 먼저 그러면은 각자 이렇게 한 권씩 읽고 싶은 책들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책을 먼저 읽어주고 그거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아직까지 계속 지속을 하니까 이것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아침에 책 읽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서 아침에 책을 읽지 않고 가는 날에는 엄마 오늘 책을 못 읽었어. 아 그래 오늘 너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엄마 그냥 안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직장을 다니시거나 꿈을 찾아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아침 시간이 굉장히 사실은 집중력도 높고 시간이 길어요. 5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6시, 7시, 8시, 9시까지 4시간이에요. 출근 시간 1시간을 빼더라도 3시간이 남아요. 하루에 3시간 뭐 준비하는데 30분 빼더라도 2시간 30분? 아이가 없으신 분은 2시간 30분은 전적으로 그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몸의 근육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일어나서 다시 자는 한이 있어도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그게 한두 번 습관이 잡히다 보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운동하시거나 하고 싶은 취미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아침 시간으로 조정을 해보시면 분명히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이 첫 스노우폭스 매장을 열 때 이게 한국에서 새로운 개념을 들고 왔대요. 어떤 개념이냐면 메뉴라든지 우리는 보통 식당에 가면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봐서는 마트 개념이에요. 모든 상품들을 다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도시락은 볶음밥이 될 수도 있고 비빔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것들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랩앤고라는 모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식당의 개념을 카페예요. 카페인데 거기에 모든 게 포장이 되어 있는 도시락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강남 지점의 스노우폭스라는 매장을 오픈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모델 자체가 우리 한국인들은 되게 반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도시락을 사 먹으면 저도 한국인이라 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은 샐러드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스노우폭스 그레인앤고라는 모델이 자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테스트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오픈할 때 여기 매장이 새로 들어섰네 라는 홍보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일절 안 했대요. 오픈 광고도 하지 않고 팜플렛은 물론이고 풍선 이런 것도 일체 받지 않고 홍보 도우미조차도 부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생력 테스트를 해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고객이 모른다 해도 갑자기 생겨난 가게에 하루에 한 명은 올 거라는 거죠. 그 한 명만 만족된다면 된다. 한 명만이라도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각오로 시작을 하셨대요. 만족한 한 명의 고객이 내일 다른 고객을 데려올 것이고 이것이 어디까지 누적되는지 알고 싶었대요. 와, 멋지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투자를 할 때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명 오는 것 가지고 버티기란 월세도 나가야 되고 모든 재료비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오픈하고 문을 닫을 때까지 모든 세팅이 완벽했었어야 됐대요. 불과 30분 전에 만들어진 음식도 당일날 팔리지 않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바로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이거 저건 30분 전에 만들었는데 내일 조금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더 안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을 닫기 직전까지 100% 완벽하게 진열을 유지를 하고 업무가 끝나면 하루 매출보다 사실은 많은 상품을 그 자리에서 폐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렇지만 김승호 회장님이 했던 전략, 이게 자생력이 있을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네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이 있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야. 굳게 믿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고객이 모른다고 해도 여기서 하루에 하나는 팔 거 아니야. 근데 이 한 고객이 그 다음 고객에게 소개시켜 줄 거고 그 다음 고객한테 또 소개시켜 준다면 이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 방법들이 사실은 직원들한테 경각심도 되게 많이 일으켜줬다라고 해요. 왜냐면 홍보도 안 했지, 뭐 어떤 다른 방법들도 안 썼지, 30분 전에 만든 것도 다 폐기 처분했지,
아, 이거 정말 내가 잘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맛있는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경각심이 일어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스스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고객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고객한테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고,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잡았던 거는 스노우폭스의 모든 음식에 대한 신선도와 맛에서 결정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기본은 무조건 충실하게 지켰다라고 해요. 회사에서 내린 상권 분석, 지금 강남, 선릉, 잠실 뭐 이쪽에 스노우폭스 매장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하루에 도시락 판매 매출이 150만 원이 최고였대요. 근데 150만 원 정도면은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걸요.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출 목표를 250만 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우리 매출 목표는 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의 전략이 보이시죠?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150만 원일 때, 250만 원일 때, 500만 원일 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직원들은 어떤 노선을 움직이고 어떻게 테이블을 정리하고 이걸 어떻게 내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림을 그려보신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을 목표로 잡고 오픈부터 문 닫기 직전까지 100% 완벽하게 진열을 하고자 유지를 했대요. 그렇게 버티면서 고객을 하나하나 모았는데 직원들은 고객 한 분이 아쉬워 더 친절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만든 게 버려지는데 아깝잖아요. 나라도 아깝겠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금방 이제 애들 주려고 막 음식을 맛있게 했어요. 근데 한 입도 안 먹고 딱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심지어는 마트에 1인 가구를 위해서 야채도 한 팩에 이렇게 포장이 돼 나오는 이유도 고객의 니즈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야채를 다량으로 사다 놓고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 생계비 엔게이지 지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가족이나 소가족을 위한 어떤 야채도 개별 포장이 되게끔 나오는 것들이 현실인데 직원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셀프 서비스 매장이지만 풀 서비스 매장에 가까운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었대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개월 만에, 불과 2개월 만에 500만 원 매출 목표 달성했대요. 그 자생력 테스트에서 통과를 한 거죠. 와, 많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 멋지게 항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많은 오류와 실수를 통해 멋지게 항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스스로 자생력을 갖췄음을 증명해낸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공격적인 광고로 사업을 알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아, 얘가 스스로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 광고란 이런 어떤 외부적인 도움이 없이도 얘가 살아남을 수 있어. 어떤 기부단체들도요. 어떤 몇몇의 특정 구성원들이 열의가 있어서 잘 꾸려나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원 세력이라든지 수혈이라든지 보호에서 벗어나서 는 혼자 살아남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회적 기업도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회사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스노우폭스 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지부터 테스트를 했고 그것에 통과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홍보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내 꿈이 뭐야?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그랬을 때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영어 과외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하고 제가 바라는 목표는 이 아이들이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씨앗으로 삼았어요. 얘네들을 분명히 반드시 잘 되게 만들어낼 거야 라는 자부심 하나가 가지고 있었다가 그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제 입소문으로 또 소개를 시켜주다 보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많이 그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자생력을 키우셔야 돼요. 스스로 살아남는 일을 키우셔야 돼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시간을 쪼개시고요. 그 시간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되세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투자를 하고 퇴근 후에도 이거를 위해서 구상을 하고 그리고는 오픈과 동시에 대박이 나는 경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자생력부터 키우셔야 되세요. 살아남고 그 다음에 꿈을 쫓으셔야 되세요. 내가 생계가 지금 당장이 힘든데 이걸 하지 않고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아니면 취미로 뭔가를 한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모든 자기 개발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빵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빵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체는 모두에게 갈망이 되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모든 직장 엄마들은요 5시부터 8시까지 그 공백을 못 채워요. 아이들 픽업하고 저학년 애들요 1학년 가면 어마무지하게 바빠요. 1시 되면 끝나요. 그러면은 방과 후 다 돌리고도 그 다음 시간이 모자라요. 그 아이들은 어디서 케어해요? 국가나 사회적 탓을 돌리지 말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네, 여기는 여러분들도 시간과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꼭 필요한 거, 돈을 지불하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셔야 되세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노동의 가치를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장사를 한다는 것과 사업을 한다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장사라는 거는 내가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건 장사예요.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장사꾼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드셔야 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드셔야 되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전에 생존을 위해서 먼저 살아남으셔야 되세요. 살아남고 그 다음에 시간과 경제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세요. 살아남은 다음에 경쟁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되세요. 어떤 일을 하시든 먼저 살아남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결국 2개월 남짓 만에 500만 원 월 매출 목표 달성하셨대요. 사람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생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돈 버는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하지만 언제나 내 대답은 한결같다.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꼭 적으세요.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거세요. 내가 살아남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잉여 자산을 만드는 능력이 삶의 이거는 기본이다라는 거죠. 이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몸에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로 유해균을 만나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어쩌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사 내에서 한 구성원이 지나친 취미나 잡기, 오락, 편중된 인간관계, 자기 직업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태도 등은 기업에 들어오는 박테리아와 같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사회적으로 뒤처지거나 파멸할 수 있다. 기업 역시 다양한 부정, 불평뿐만 불경기, 부도덕성 등에 노출될 때 성장이 정체되거나 망해버린다. 인생에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원하는 걸 이루기가 쉽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난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하신다면 꼭 반드시 있으세요. 잘하시는 게 있으세요. 꼭 찾아내시기 바랄게요. 요리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요. 남을 칭찬할 줄 아는 것도 잘하는 거고요.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잘하는 거고요. 청소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으세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것도 그거에 하나의 달란트가 되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는 조직에서는 경영 이론이라든지 경영 구조에서 왜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사이먼 시넥이 스스로 골든 서클이라고 불리는 어떤 논리에 감탄하고 말았대요. 굳이 이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단순한 발견인데 그것은 부하 직원을 가르쳐서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 3가지래요. 부하 직원을 가르쳐서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이먼 시넥의 골든 서클이라는 이론이래요. 이거는 첫 번째, 무엇을 하는지 가르칠 것이다. 이 회사는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파는지 설명한다. 골목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장사를 하지만 이 동네에서 빙수는 가장 잘 만들고 좋은 재료를 쓰며 양이나 질이 인근에 비해서 가장 우수해. 이거 무엇이야? What? 너 무엇을 파는데? 나 빙수 팔아. 제일 잘 팔아. 제일 신선한 재료를 써. 이게 첫 번째 직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직원들한테 골든 서클이에요.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직원들 스스로.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제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해당 업무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야 되죠. 주문은 어떻게 받고 어떤 식으로 추가 질문을 통해서 객단가를 올리고 남녀 고객 비중이 어떠하고 온 고객이 어떻게 대해야 되고 서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릇은 어떻게 놔야 되고 손님이 가고 나서 어떻게 채워야 돼.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제품을 어떻게 파느냐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왜라는 방식에서 모든 기업이나 조직은 다른 기업과 조직과 그 성과와 발전 속도가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는가의 가치를 부여하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일일이 할 필요도 없고 확인을 하거나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단체나 회사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나는 컨텐츠를 팔아서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해. 어떻게? 기획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소재는 어떻게 찾아서 이거를 영상 세팅은 어떻게 하고 SME는 섭외를 어떻게 하고 원고나 스토리보드는 어떻게 작성해서 촬영을 이렇게. 이게 방법이죠. 어떻게? 근데 왜 하는 거야 너? 라고 했을 때 저는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들의 힐링을 원하고 선생님들이 변화돼서 우리 아이들과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뒀기 때문에 자부심 있게 그 일을 했어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모시고 계시던 팀장님도 엄마세요. 엄마시긴 한데 그 어머니도 주말도 없이 이렇게 팀장님이 일을 하시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선생님들에게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지만 충분히 바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왜라는 거를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서 나한테 왜라는 질문 자체가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지를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변화됐어.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셔. 선생님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엉엉 우셔. 선생님들이 니즈가 있었던 부분들이야. 이걸 어떻게 채워나가지? 그러면 필요한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회사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거만 끝내면 되는 거야. 내일 다 했는데 왜 야근하라고 하세요? 저는 할 일 다 했는데. 이런 직원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왜라는 게 없으니까. 너 왜 일을 하고 있니? 돈. 월급 받아야 되니까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를 잘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그래요. 너는 여기에 뭐 때문에 왔니? 영어를 배우려고. 그럼 어떻게 배울 거니? 말하기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배울 거예요. 너 영어 공부 왜 하니? 라고 했을 때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막연해요. 잘하고 싶어서요. 저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해서 멋지게 되고 싶어요. 그럼 그 멋진 걸 상상해봐. 너가 나중에 테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PT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봐.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이상적인 것도 알려줄 수 있지만 너가 당장의 현실적인 목표도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너 중학교까지 가서 허걱댈 거니? 고등학교까지 가서 영어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가장 시간이 많을 땐 초등학생이세요. 학생이에요.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다시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아이들한테. 성인이 돼서 배우면 모르겠어요. 성인이 돼서 내가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배운다면 물론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너가 중학교 가기 전에 영어라는 언어를 하나는 장착을 해서 너가 살아갈 길이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목표를 알려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단기 목표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너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하지? 그 다음 시점에서는 어떤 모습일 거야? 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직원이라면 지금 너가 이걸 만들지? 그러면 네가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야? 1년 후에는 너는 어떤 식으로 성장할 거야? 만년 대리로 있는다면은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지 않을 거거든. 나 이것만 해봤자 월급 받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뽑아내야죠. 열정을 불태워서 제대로 된 컨텐츠가 나오기도 힘들거든요. 이게 그걸 상상을 해야 돼.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 교육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힐링을 느끼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모습들을 바뀌고 그 아이들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회가 변하겠구나를 상상을 하면서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영혼이 있는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알 때 직원들은 스스로 움직이게 돼요. 이 일을 하는 1000명 중에 일부는 아주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다. 물론 알고 있죠. 이건 어떤 프로세스로 해서 2단계를 넘어가서 하는 거야 까지 알고 있어요. 그럼 제품의 특성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잘 알고 있고 시장의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잘 꿰뚫고 있는 세일즈인도 있다.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내는지 그 방식이나 기술적인 테크닉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직원도 있다. 사람들은 잘 다루고 조직 내에 어떻게 활기와 역동성을 잘 부여할지 아는 관리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직 안에는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몇 안 된다. 회사에서 비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비전이 뭐고 목표가 뭐고 단기 목표가 뭐고 이걸 공유하는 이유가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상급자들이 우리의 회사의 목표는 뭐야? 이걸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 계획을 잡고 비전과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근데 그 밑에 직원들까지 전달되면서 그 비전과 목표에 대한 꿈이라든지 그림이 그대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나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위에 사람들은 나 비전도 공유했고 목표도 공유했어. 너네들 따라줘야 돼. 공유가 아니라 전달한 거죠. 그거는. 공유한다는 자체는요.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밑에 직원들한테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어서 이 일을 해줘야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성장할 거고 너도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할 거야. 그래서 너도 더 멋진 사람이 되길 바래라고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업체 사장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딱, 비전 딱, 밑에 직원 이메일 아니면 회의 장소에서 딱 PT하고는 끝나요. 그게 무슨 공유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 1도 안 바뀔 거예요. 만약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원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무엇을 어떻게까지는 직원들은 기술이에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은 배울 수 있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빨리빨리 진행이 가능해요. 그런 직원들에게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 목표를 꼭 공유를 하셔야 되세요. 근데 그 목표와 비전이 회사와 개인이 동일하게 떨어져야 돼요.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할 거고 그럼 개인도 너도 이렇게 성장을 할 거야. 우리 같이 가보자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주어진 일하고 시간 때우다가 월급 받아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직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직원이 대다수인 회사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조직 내에 어떤 직원을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비전을 가지거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거를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직원들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랄게요. 사실은 이 직원 100명의 가치를 모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분들과 팀장과 팀원들 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관리자들이 충분하게 밑에 직원을 설득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시는 거죠. 사장이나 대표가 되시는 분들은 그 밑에 바로 직속 직원에게 아니면 직속 상사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어라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해드렸잖아요. 사람은 본인 자신이 제일 소중해요. 자식, 아내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신이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의 대표님은 김미경 쇼에 나오셨는데 책을 읽은 지 10년 정도 됐대요. 열심히 읽은 지.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직원들이 읽혀서 자기 성과를 내고 발전을 하길 원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값이 사실은 20만 원 해봤자 한 20권, 30만 원, 20권, 30권 내외인데 그 돈이 아까워서 사지 않거나 일반 직원들은 한 달에 한 권도 읽기가 되게 힘들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그 배달의 민족 대표님은 같이 크고 싶었대요.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77년생 용띠. 저희 큰언니하고 똑같대요. 그런데 그분 보면서 되게 빨리 성장하셨네. 내가 빨리 쫓아가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속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봤는데 그 직원들한테 그 복지라는 거를 책으로 하신대요. 개인이 사고 싶은 걸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결제를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편하게 책을 보고 고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회사에서 결제를 해주니까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책 공짜로 준다는데 많이 읽어야지. 그 책을 다 꼼꼼하게 읽지는 않지만 본인이 읽고 싶었던 요약된 부분이라든지 책에서 찾고 싶은 답들을 다 찾는다는 거예요. 김미경 선생님도 그렇게 한대요. 책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보시고
모든 답은 아니죠. 책에서 대부분 강연 주제를 못 잡는다든지 강연을 할 때 너무 힘든다든지 이럴 경우 그 관련 서적들을 한 20권 정도를 막 모으신대요. 그럼 그 안에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찾으신대요. 여러분들이 뭘 찾고 싶어 하는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저도 책을 사는 기준은 그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너무 꽂혔어. 그럼 이 사람이 소개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관련 서적이라든지 막 검색해봐요. 저자라든지. 그래서 가지에 가지를 펼쳐가면서 마인드 맵을 그리죠. 맵을 그려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끌어모아요. 거기서 성공하는 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딴 얘기로 흘러갔는데 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직원들과의 공유를 하실 때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동기부여밖에 없고요.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너가 이 일을 해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되짚어 주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랄게요. 네. 인간은 가치와 명분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한 부품과 같은 구성원으로 추락하며 동기도, 의욕도, 욕구도 사멸된다.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급여와 더 많은 급여뿐이다. 그쵸? 돈 많이 좀 오래 다니잖아요. 하지만 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들어가는 순간 이 조직은 위대한 조직이 된다. 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들어가는 순간 이 조직은 위대한 조직이 된다. 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들어가는 순간 이 조직은 위대한 조직이 된다. 왜? 무엇을? 어떻게? 너한테 어떤 가치가 있니? 너한테 어떤 가치가 있어? 너가 열심히 일하면 너가 더 잘 될 거야. 너가 잘 되면 회사가 잘 되는 거야. 라고 꼭 공감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시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급여를 주면 당연히 할 것이다. 여기에 자발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왜 해야 하는가를 이해시키면 스스로 자발성이 생기고 의욕이 만들어진다.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왜 해야 하는가를 이해시키면 스스로 자발성이 생기고 의욕이 만들어진다.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왜 해야 하는가를 이해시키면 스스로 자발성이 생기고 의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왜 하는지 모르면서 남에게 표를 구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계획에 동조하게 하려면 아마 실패할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을 팔아야 한다. 내가 믿는 것을 팔아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파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고 있는 거를 상대방도 믿고 있는 거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참된 고용이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참된 고용이다.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참된 고용이다. 내가 믿는 거 있잖아요. 나는 정말 어떤 가치 있는 선생님들에게 힐링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치 있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와 공감하는 어떤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고용하는 것이 참된 고용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참된 고용이다. 내가 믿는 것, 교주가 아니고요. 누가 교주야? 이러는데 교주가 아니고요. 내가 믿고 있는 가치 있잖아요. 그런 가치. 어떤 부모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해주는 것이 가치 있어. 어릴 때 그 많은 경험이 나중에는 걸음이 되고 발전이 될 거야 라고 믿는, 그게 가치 있다라고 보는 어머니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네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을 때 정말 발전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순간과 네가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걸 찾아. 어떻게 왜 하고 싶은지를 찾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없는 거. 암묵적 기억 같은 거, 피아노 같은 거 저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아노는 학원을 보내요. 나보다 더 가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요. 근데 그 외적인 것들은 너가 하고 싶을 때 하자라고 좀 보류를 해두는 편이긴 해요. 많은 것을 가르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많은 것을 시키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지? 다양한 걸 학원에 쫓겨서 버둥버둥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왜 결심을 했지? 어느 순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노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심심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책을 심심해서 꺼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학원에 쫓기다 보면 8시, 9시 씻고 대화 한번 할 수 없이 끝나는 하루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 왔을 때 오늘 학교 재밌었니? 어떤 게 제일 행복했어? 뭐가 또 슬펐어? 라고 물어보기보다 너 오늘 숙제 뭐야? 뭐 이거 오늘 시험 친 거 받아쓰기 잘했어? 내일 준비는 뭐라는데 챙겼어? 손 씻고 와야지. 발은 닦았니? 양치 쳤니? 밥 빨리 먹어. 시간 없어. 빨리 씻어야지. 저 옛날 보는 것 같아요. 엄마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먹어. 빨리 이거 하고 빨리 양치 쳐. 아침에는 시간 없으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 꼭 지켜줘. 그리고 6살짜리한테 얘기를 했었다고요. 되게 후회스럽기도 하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말 해맑게 웃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지금 한 6살, 7살 이런 아이들 보면 살인 미소예요. 그냥 웃는 것만 해도 너무 예뻐요. 그냥 이모야, 이모한테 와봐 이러면 그냥 하고 웃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왜 어른들은 점점 커가면서 그 얼굴이 없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입꼬리가 어릴 때는 그냥 이러고 올라가 있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서 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풋풋한 인상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웃는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런 해맑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놀이 시간? 놀이터에서 많이 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하고 뒹굴뒹굴해 하면서 심심해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저는 많은 걸 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엄마의 육아휴직과 동시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키즈폰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전화하면 한 번도 안 받아요. 발신용이에요. 심지어 발신용인데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야 제발 엄마 전화 좀 받아줘 이런 적도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인간은 가치와 명분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한 부품 같은 구성원으로 추락하게 되고 동기도 의욕도 욕구도 사멸된다. 인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네 자발성이라는 건 없다.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왜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면 스스로 자발성이 생기고 의욕이 생긴다라는 말이죠. 당신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면서 남에게 표를 구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계획에 동조하려고 한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정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그들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감에 감동하기 때문이다. 여기 잘 들으세요. 계획을 따라 그들을 따른다면 계획이 바뀌거나 무산되면 적으로 돌변한다. 내 계획이 이거였어요. 나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빌딩을 짓기로 했어. 근데 이게 뭐 잘 안 돼서 계획이 틀어졌어.
그러면 투자자들 다 떠나버려요. 나는 이 지역이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너가 지역을 여기로 바꿔버려? 그럼 난 투자하지 않아. 계획에 따라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너가 여기 한다고 해서 내가 한 거야. 네가 이거를 하니까 이걸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필요 없어 라고 떠나는 게 당연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가 삶의 가치를 설명하고 인생의 의미를 주는 순간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 동기에 따라 그들을 따르고 그가 요구하는 지시를 받아들인다. 외가 빠진 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조직은 외를 가진 조직에 묻혀 사라질 것이다. 와, 인생의 의미를 주는 순간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 동기에 따라 그들을 따르고 그가 요구하는 지시를 받아들인다. 인생의 의미를 주는 순간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 동기에 따라 그들을 따르고 그가 요구하는 지시를 받아들인다. 인생의 의미를 주는 순간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 동기에 따라 그들을 따르고 그가 요구하는 지시를 받아들인다. 그들이 지시하는 요구를 받아들인다. 인생의 의무를 주는 순간 자발적 동기에 따라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의미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이가 됐던 직원이 됐던 본인 자신이 됐던 그 삶의 가치와 의미가 뭔지를 꼭 되돌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럴 때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세요. 저처럼 평범했던 주부도 지금 한 발짝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김승호 회장님이 굉장히 신중을 많이 기했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게 없어서 아쉽기는 해요. 스노우폭스 같은 게 어떻게 이거를 기획을 하고 어떤 전략을 쓰셨고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서전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은 약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찾고 어떻게 도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꼭 읽어보시면 내가 왜 행복을 추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꼭 본인이 계획을 하셨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다시 애기들 데리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